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오승용입니다. 서울전자에 와 있어요. 익숙하신 분들은 눈에 잘 익을 텐데, 서울전자에서 오늘 볼 제품은 5/5, 정식 명칭 LS5/5지만 통칭 5-5라고 부르시기도 하고 5/5라고 부르시기도 하고 5/5. 여튼 BBC 모니터죠. BBC 모니터가 끊임없이 이 스토리들이 끊기지 않고 생명력을 유지하는 이유는 재밌어서 그래요. 첫째는 스토리, 그 개발 배경도 있지만 그 수많은 제품들이 이렇게 트리 구조를 쭉 쳐내려가는, 그렇게 해서 계보를 만들어낸,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출시되지 않은 스피커들이 있다는 거, 이게 참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을 해놓고 양산을 하질 않았어요. 제품은 개발이 됐는데 일부 모델만 어딘가 남아있고 대량 생산을 하지 않은 그런 모델들이 남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대단히 재밌습니다. LS5/5가 바로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보통 미국 스피커들은 그 웨스턴 일렉트릭과 알텍, JBL로 넘어가는 이 단계를 설명하면 미국 스피커들의 계보가 쭉 나오는데, 영국 스피커들은 BBC 모니터들을 중심으로 설명하다 보면 대략의 스토리들이 다 나오게 되는, 좋은 공부거리가 되기도 하고 하이파이 스피커라는 거를 단계별로 체험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됩니다. 잘 알려진 대로 이 BBC 모니터라는 거는 그 영국 국영방송인 BBC에서 참 쓸만한 모니터 스피커가 필요해서 그런 걸 개발하려는 의지가 발동한 게 거의 50년대 말이에요. 거기서 시작이 돼서 실제로 제작을 하기 시작한 건 75년인데 그 약 10여 년간의 스토리가 작게는 영국 스피커, 그 다음에 하이파이 스피커의 큰 혁신을 만들어낸 딱 그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KBS인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영국이 그 방송을 하려다 보니까 모니터를 해야 되고 방송의 품질은 올라가고 있는데, 저도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공영방송이라는 게 기재들을 바꾸려면 그 텀이 자주 바꿀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바꿀 때 왕창 바꾸고 또 시간이 흘러서 또 한 번 크게 바꾸고 이런 주기로 교체를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 BBC 모니터 얘기가 나왔던 게 그 워낙에 BBC에 쓰던 장비들이 1차 대전 때 쓰던 장비들이 여전히 쓰이고 있는 데가 있어서 그 막 방송이 발전할 무렵에 그런 고성능 모니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스피커를 개발할 연구소를 하나 만들었어요. 킹스우드 워렌이라고, 런던 근교에 있는. 이게 2007년까지 계속 소속했던 꽤 BBC에 큰 영향을 준 연구소였는데, 그 킹스우드 워렌에서 연구원을 초빙해서 BBC 모니터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50년대 말부터 해서 실제로 어떤 포맷이 나온 거는 60년대 말, 70년대 초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생산할 업체들을 모집을 했어요. BBC는 방송국이지 뭐 스피커 제작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최초의 이 라이센스 시스템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우리나라 치면은 이런 거죠. KBS가 연구소를 만들어서 스피커를 개발해서 LG, 삼성, 뭐 인켈 이런 회사들한테 우리가 이 지정한 규격대로 만들어 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각 그 유닛과 그 사이즈, 스펙, 나무까지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각사에서 만들어 온 겁니다. 이게 바로 BBC 라이센스 시스템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게 벌써 50년 전 얘기입니다. 스피커 등급도 나눴어요. 용도별로 그레이드 1 모니터, 그레이드 2 모니터라고 그래서, 그레이드 2 모니터는 거리가 가깝고 작은 방에서 너무 커서 울리지 않게 그렇게 작게 만든 게 그레이드 2 모니터. 대표적인 게 LS3/5가 여기서 나온 거죠. 일반적인 모니터 룸에서는 풀 레인지 대역을 재생하는 이런 스피커들을 사용했던 거죠. LS5/5는 바로 그 그레이드 1 모니터, 풀 레인지 대역을 재생하는 큰 방에 쓰는 모니터로 개발이 됐던 겁니다. 근데 이 스피커가 신비로운 건 뭐냐면, 아까 말한 그런 회사들한테 외주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BBC에서 스펙만 만들어 놓고 시제품만 만들고 판매용으로 대량 생산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피커가 신비의 스피커입니다. 그러고서 50년이 지나서 재작년에 전 세계 출시를 하게 됐어요. 이 BBC가 외주를 준 제작사들의 스토리들도 좀 복잡하면서도 재밌는데, 이거를 알아야 BBC 모니터를 수집을 할 때 굉장히 좋은 참고 자료가 되는데, 처음 이제 BBC가 킹스우드 워렌에서 스스로 만들었어요. 한 10조를 만들었다고 해요. 첫 스피커는 LS3/5. 50년대 말에 이 스피커 BBC 모니터를 개발하려고 당대 최고의 연구원, 스피커 전문가 둘을 초빙했는데, 하나는 스펜서 휴즈고 그 다음에 더들리 하우드. 스펜더와 하베스를 만든 창립자들이죠. 이게 다 BBC 모니터를 개발하면서 생긴 노하우로 각자 자기의 스피커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들이 10년 가까운 연구를 해서 뭐 그 사이에 프로토 샘플도 만들어 보고 완성이 된 규격이 나와서 그걸 쭉 썼어요. 그 백서에다 써놓고서
그 규격을 우리 잘 만들었다, 이거 기록으로 남기자 해서 백서에다 써놓고 이제 완성이 됐다 하고 만들자고 처음으로 제작을, BBC는 제작사가 아니니까 제작을 준 회사가 바로 차트웰이라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바로 BBC LS3/5의 첫 제작사입니다. BBC가 준 규격대로 처음 만든 회사인데, 문제는 그거를 만들 자재와 여러 유닛을 매입을 하고 캐프에서 다 준비해 놓고 제작을 하다가 회사가 도산을 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죠. 그리고 정작 이 제품을 양산하게 된 회사는 그 이전에 50년대 전에 만든 로저스라는 회사였어요. 그 로저스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LS3/5A를 제일 많이 그리고 제일 먼저 판 회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요 두 회사, 도산한 차트웰과 로저스를 한 회사가 다 인수를 해요. 로저스가 LS3/5A를 막 양산을 할 때쯤 로저스와 어떤 차트웰까지 인수한 회사가 있었어요. 그게 스위스톤이라는 회사예요. 그 스위스톤은 BBC 초기 규격을 다 갖고 있고 그런 제작에 필요한 저작권과 노하우와 물품들을 다 갖고 있는 그런 최초 회사가 됐습니다. 이 이후에 BBC 모니터를 만들게 된 회사들은 제가 아는 것만 약 12개 회사가 넘어갑니다. 50년에 걸쳐서 그렇게 수많은 회사들이 BBC 모니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BBC 모니터의 어떤 매력이자 그런 방대한 트리 구조가 됐습니다. 이 LS5/5를 만든 그레함이라는 회사는 좀 전에 말한 스위스톤의 그 모든 저작과 규격을 다 인수했어요. BBC가 그 전에 설계한 생산되지 않은 규격을 하나씩 라이센스를 따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BBC LS3/5 모든 라인업의 생산 라이센스를 보유한 가장 방대한 회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5/5 같은 스피커를 출시하게 되는 최초 회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스피커 LS5/5를 살펴볼까요? 기본적으로 3웨이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1인치 트위터, 위에 8인치 미드레인지, 그 다음에 아래쪽에 12인치 베이스. 고전적인 스타일이에요. 요새는 이렇게 만드는 스피커들이 많지 않은데 이 스피커 처음에 67년에 규격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보면 디자인에서 많은 부분이 보이죠. 그 첫 연구했던 스펜서 휴즈가 만든 스펜더에서 이 스피커를 굉장히 많이 응용했어요. 스펜더의 S100이나 SP100의 원형이 됩니다. 여하튼 이 스피커의 중심은 가운데 있는 이걸 벌집 모양의 그릴이라고 하는데 이 스피커 전체 사운드의 50% 핵을 갖고 있는 바로 오닥스 유닛이에요. 이 오리지널도 오닥스 유닛으로 만들어서 BBC E5 시리즈는 전부 오닥스 유닛으로 제작했습니다. 5/9, 5/8. 사실은 LS3/5A가 스캐프 유닛으로 유명해졌다면 이 5 시리즈는 이 오닥스 하나로 일세를 풍미했어요. 그 유닛을 그대로 그라함이 복원해냈습니다. 이 스피커의 핵심이에요. 위아래 이제 미드레인지와 베이스 유닛은 플래시라는 회사와 GEC 이 회사 유닛을 썼다고 하는데 이 모든 복원 작업을 한 인물이 바로 데렉 휴즈예요. 스펜더 창립자 스펜서 휴즈의 아들. 데렉 휴즈가 이 사운드의 키를 갖고 있는 인물인데 초기 BBC 모니터의 그 스펙과 소리를 본인의 이 뇌피셜로 그대로 다 복원해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BBC LS5의 규격을 그대로 적용했어요. 예를 들면 BBC 모니터의 어쿠스틱 열쇠 같은 그 얇은 벽, 인클로저를 얇은 벽으로 만드는 거. 이게 에어 댐핑이라고 그래서 안에서 통이 울리면 그걸 안에서 딱 통제를 하거나 리플렉션 홀로 다 방출하는 게 아니라 인클로저 벽을 얇게 해서 나무의 울림을 통해서 댐핑이 되게 만든 그런 독특한 공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유닛의 그 음색과 더불어서 BBC 모니터를 다른 스피커들하고 여전히 차별화시키는 독특한 공명 구조입니다. 마치 그 바이올린의 스트라디바리처럼 이게 바로 BBC 모니터를 특별하게 하는 그런 공명 구조, 그 thin wall 이런 구조로 제작했다는 거. 그리고 안에는 흡음 자체도 굉장히 중요해서 이 모서리나 이런 데는 브레이싱을 좀 더 덧대서 좀 튼튼하게 만든 것도 있지만 안에 락우드라고 그래서 그 특유의 그 광물질을 섞은 그런 흡음재를 쓴 그것도 이 제품의 어떤 어쿠스틱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스피커에서 굉장히 독특한 부분은 처음 보면 유닛의 가장자리를 이렇게 막아놓으면 어떻게 하나? 원래는 그 테두리를 따라서 이렇게 지금 여기 있는 5/9이나 8처럼 바깥쪽을 동그랗게 해야 전체 소리가 똑같이 균일하게 나오는 거 아니야? 이게 이 스피커의 독특함이죠. 뭔가 신비롭기도 하고 굉장히 궁금하게 만드는 이게 사실은 이 스피커 5/5의 고유 사운드를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죠. 사실은 이런 부분은 많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 알텍 A5나 A7도 그 대구경 우퍼 바깥쪽을 살짝, 그 다음에 스펜더의 BC3를 봐도 바깥쪽을 살짝, 이런 것들을 두고 있는데 이렇게 둔 이유는 간단히 설명하면
정축이 있죠. 스피커의 유닛이 전후로 동작을 하는 이 축을 벗어나는, 전문용어로 오프 엑시스라고 그러죠. 바깥쪽 방향의 울림은 정축 방향에 비해서 움직임이 통제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우퍼 구경이 넓어지면 막 10인치를 넘어가면 그 바깥쪽은 중앙에 비해서 떨림이 조금 부정확하다.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다이나믹과 저음의 양을 위해서 유닛의 구경은 늘었는데 바깥쪽 통제할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자가 어떤 앰프를 쓰고 어떻게 통제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 각도의 소리를 측정해서 딱 그 부분만을 막은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효과를 노리냐면 바깥쪽 과도하게 떨리는 부분, 정확성이 보장되지 않는 바깥 부분을 막아서 정확하지 않은 채로 확산되는 부분을 없애버린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BBC가 이렇게 만든 이유는 스피커를 만들어 놓고 가운데서 모니터를 하려고 들어보면 사람 머리를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될 만큼 그 정확하게 들리는 구간이 굉장히 좁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 이유가 축을 벗어난 바깥쪽 소리가 그 왜곡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를 조금 움직이면 그 부정확한 왜곡이 된 소리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쯤이 되면 음상이 정확히 안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앉아서 들을 수 있는 구간을 넓히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모니터를 하려고 보니까 가운데 한 사람밖에 정확하게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그 디스퍼션, 확산 범위를,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확산 범위를 두세 사람 이상이 들어도 똑같이 들릴 수 있게, 이게 약간 아이러니죠. 바깥쪽을 막았더니 그 음상이 정확히 맺히는 구간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바깥쪽 왜곡이 사라지면서 큰 소리를 내도 소리가 매끄러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롭죠. 다만 모든 스피커를 이렇게 만들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고, BBC의 50년 전에 테스트한 그런 규격대로 만든 그런 스타일이라서 이 당시의 원리대로 보자면 굉장히 정확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들어야 되는 거고, 그 이후의 스피커들은 그 바깥쪽까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소재와 어떤 설계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들어본 이 스피커의 소리는 지금 들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는 데 있어요. 그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sets my soul free. I need a feeling
Il fiore nel giardino segna il tempo. Qui disegnerò il giorno poi del tuo ritorno. Sei così sicura del mio amore da portarlo via con te, chiuso nelle mani che ti porti al viso ripensando ancora a me. E se ti servirà lo mostri al mondo che non sa che vita c'è nel cuore che distratto sembra assente, non sa che vita c'è soltanto il cuore sente, non sa. 그레함은 저 대표적인 폴 그레함의 이름을 딴 회사예요. 귀족입니다. 그래서 이 성 같은 데 살고 있고 그 성의 한쪽 부분을 제작 라인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레함의 이 스피커들 홈페이지 가보시면 그레함 스피커들을 찍은 사진들 굉장히 잘 찍었던데 그 뒤쪽 배경이 바로 그 성입니다. 그게 그레함의 본사고요. 그레함이 본인은 이런 그 BBC 모니터의 어떤 스토리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 방송과 방송 기자재들을 사업을 오래 한 분이고 소리 튜닝을 바로 데렉 휴즈를 데려다가 했다고 했잖아요. 데렉 휴즈가 대단한 게 BBC 모니터를 시작했던 그 스펜서 휴즈의 아들이라서 아버지가 맨날 작업하는 걸 옆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들은 거예요. 아버지가 가르쳐주지도 않은 것까지도 다 본인의 뇌 속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BBC 모니터의 소리라는 거를 차곡차곡 그렇게 쌓아갔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스펜서의 후계자가 되지 않고 여러 회사를 불려다닙니다. 스털링 브로드캐스트 가서 그 2000년 버전 그 LS3/5 설계했죠. 그 다음에 하베스에서 레디알 유닛 만들 때도 또 초빙이 돼서 만들었죠. 그 다음에 그레함의 지금 대부분의 모든 제품들, 제가 인터뷰 두 분 앉혀놓고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데렉 휴즈가 폴 그레함한테 이 스피커도 한번 만들어봐 하고 추천한 게 이제 LS8/1,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LS5/5 같은 이런 스피커들. 그래서 이렇게 빛을 보게 된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레함이라는 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데렉 휴즈라는 BBC의 소리를 그대로 기억하고 있는 데렉 휴즈라는 인물이 있기 때문에 복원이 가능했던 겁니다. 사실은 꽤 의미심장한 그런 프로젝트예요. 제품이라는 건 이제 팔아서 돈이 벌리지 않으면 그 제품의 생명력이 끊기니까 어쩔 수 없긴 하지만 단순히 돈을 벌려고 만든 스피커들하고는 좀 방향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더 재밌는 거고요. 여하튼 BBC 모니터가 그럼 뭐가 다르냐 소리가. BBC 모니터가 다른 하이엔드 스피커들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이미 60년대에는 하이엔드였어요. 그 이전에 없던, 생각해보세요. 잠시 60년대로 이렇게 60년대 후반으로 잠깐 돌아가 보면 이렇게 생생한 소리가 있었을까요? 지금 들어도 생생한데 배프를 이렇게 넓게 하고 그 진동판 재질과 코팅제, 그 다음에 이 나무 얇은 인클로저 벽으로 만들어내는 특유의 어쿠스틱, 이거로 어떤 생동감, 아주 생생함, 실제와 같은 소리를 내주려고 했던 그런 방식이라서 50년 전에 만든 하이엔드였어요. 여하튼 그게 시간이 지나도 심지어 그 시절에 만든 스피커를 지금 들어도 뭐 빈티지 같다 이런 느낌이 나지 않는 거는 이미 그 정도로 앞서갔던 사실적인 소리를 만들어냈던 그런 스피커였다는 데 있습니다. 3/5의 그 매니아들이 많으면서도 늘 한계처럼 지적하는 건 베이스가 70Hz 미만은 안 나온다는 거, 그냥 울림만 있다는 거.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이런 풀사이즈 BBC 모니터를 잘 사용할 수 있으면 LS3/5의 어떤 저역이 늘어난 대역이 넓은 LS3/5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스피커를 얻게 됩니다. 물론 오닥스와 KF의 T2의 소리의 음색이나 품질은 많이 다른지, 그 오닥스와 그 KF의 T2하고는 소리의 계열이나 어떤 성향은 많이 다르지만 그 소리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이 12인치 특유의 베이스, 축을 벗어난 바깥쪽에서 나는 소리를 통제한
대단히 말쑥하게 들려요. 이게 좀 독특합니다. 저음의 양감이 아주 잘 들이우면서 울림이 이 바깥쪽 이걸 자꾸 의식하게 되는데 이 바깥쪽을 막아놓은 이 구조가 베이스의 그 불필요한 떨림들 있잖아요. 공진하고는 좀 다른 울려 나가서 정확하지 않게 울리는 그런 외곽에서의 그 떨림을 여기서부터 원천적으로 차단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낮은 베이스를 듣는 재미가 큽니다. 처음에 들은 그 고르디 사발이 지휘하는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 1악장을 들어보면 이게 최근에 만든 아주 저음 해상도가 뛰어난 스피커들하고는 느낌이 다른, 어느 게 더 낫다고 하기 좀 그렇게 판단하기 좀 어려울 만큼 굉장히 뛰어난 품질의 베이스가 나와요. 이게 아주 멋있습니다. 음영도 콘트라스트 변화도 잘 묘사를 하면서 베이스가 부풀지도 왜소하지도 않은 채로 선명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쭉 이게 목관 악기가 흘러나오는 장면에서 드디어 오닥스와 이 미드레인지 이 소리들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앞에 여러 곡들을 듣다가 이 곡에서 딱 멈춰선 게 이거다라는 느낌이 드는, 이 곡에 너무 잘 맞는 소리를 들려줍니다. 아주 멋있어요. 저음이 40Hz, 높이 20kHz, 우리가 아는 3웨이 풀레인지 스피커의 표준 같은 멋진 밸런스와 음색을 들려줍니다. 그런가 하면 다이나믹스가 커져도 보통 12인치 유닛을 가진 이런 육면체로 생긴 스피커에서는 어떻게 해도 좀 울림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 윈튼 마설리스의 Feeling of Jazz 같은 곡을 들어보면 이 다이나믹의 쾌감이 공진의 스트레스 없이 큰 다이나믹스를 아주 멋지게 들려줘요. 이 부분에서 앰프가 살짝 다시 보이는데 LS5/5를 드라이브한 파워 앰프가 오디아플라이트의 스트루멘트 넘버 4죠. 아주 잘 맞는 조합인 것 같아요. 이렇게만 들려주라 이거죠. 아주 또렷하면서도 고탄력 베이스가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이 낮은 대역의 저연이 흘러도 아주 잘 통제된 채로 그 스트로크가 눈에 잘 보입니다. 이게 육면체 배프를 가진 스피커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시각적인 선명함하고는 좀 계열이 달라요. 확실히 모니터의 어떤 느낌이 좀 강하고 아주 실제 연주장이 그대로 눈앞에 펼쳐진 듯한 사실적인 느낌?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오디오적 쾌감도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BBC 모니터하고는 조금 스타일이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안에 브레이싱도 단단하게 잘 해서 큰 힘과 에너지를 줘도 안정적으로 오디오적 쾌감을 뛰어나게 잘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베이스를 서포트하고 주로 미드레인지와 트위터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곡 중에, 그래서 오랜만에 보첼리의 소뇨 같은 곡을 들어보면 이 스피커의 어떤 매력이 이번에는 품질보다는 매력이 좀 더 많이 보입니다. 물론 품질이 어디서 서포트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보첼리 소뇨를 이렇게 그윽하고 아주 리얼하게 미세하게 음이 다이나믹스가 변화할 때, 그 다음에 음색이 이렇게 살짝 바뀌는 것들 낱낱이 잘 보여주면서도 보첼리라는 사람의 보컬이 왜 매력적인지를 아주 잘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음색과 해상도, 다이나믹스, 그 다음에 콘트라스트까지 이런 거를 동시에 다 보여주는 어떤 큰 장점을 갖고 있어요. 생각도 못했는데 대단히 매력적인, 음악을 몇 곡 듣는 동안 이 스피커에 쉽게 매료가 되는, BBC 모니터를 제가 웬만한 기종은 다 들어봤는데 특히 뒤에 있는 LS5/8 같은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죠. 근데 용적을 보면 얘가 5/8의 약 80% 정도, 조금 작아요. 뒷길이는 좀 더 길고 폭하고 키가 조금 작은 사이즈인데 유닛 재질도 다르고 트위터 외에는 음색이나 이런 건 완전히 다릅니다. 여하튼 5/8과는 조금 다른 계열로 대단히 매력적인, 이 스피커를 왜 전 세계 출시를 안 했나 의문스러울 정도로 아주 멋있는 소리를 들려줍니다. 용산 서울전자는 요 그레암의 전체 시리즈, 특히 요 5/3 시리즈를 다 갖고 있는 거의 유일한 샵일 거예요. 그레암의 요 라인업을 다 들어보실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작년에 나온 신제품인 LS5/5를 서울전자에서 같이 좀 시청해 봤습니다. 많이 오셔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용산 전자랜드의 이 매장 구조에 대한 메커니즘을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뒤에 여러 개 스피커를 놓고도 음상이 또렷하게 맺히고 스테이징 입체로 나올까 하는데, 이게 또 이분들의 거의 뇌피셜로 오랫동안 이렇게 세팅을 하신 어떤 감각으로 밖에 막 박스 테이프 뜨는 소리 같은 게 다 들리는, 그러기 유리로 돼 있는 공간에서도 여기 앉아 들으면 용산만의 사운드가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와서 한번 들어보세요. 제 말에 좀 공감을 하실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해서 서울전자에서 신비의 스피커 LS5/5 그 원형을 거의 60년 만에 출시한 LS5/5를 같이 들어봤습니다. 아주 멋진 스피커입니다. 와서 한번 본인이 좋아하시는 여러 곡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